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7시 함께하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도 저희 홍당무는요,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챙겨왔고요. 풍부한 종목 이야기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정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쉬운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증시 자체를 이끌어줄 동력이 부재하면서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수급까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 보여지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때 정답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 시간 외에도 매일 장마다 함께하면서 정답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신망은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계속 함께하도록 할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문가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집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들 챙겨가실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라고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답과 해답을 알려주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영호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빠르게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네. 9월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이럴 네. 때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시원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답을 알려주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봤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전문가님의 모든 노하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자료집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이야기도 빠르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사실 9월 달에는요, 추석 연휴도 있고 또 금리 인하가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9월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좀 이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얼마 전에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들 이제 어저께죠, 15% 또는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20% 넘게 상승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증시 쪽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또는 뭐 이번 주 막 이런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우리가 묵묵하게 그냥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잘 버티고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낫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시장을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강세 테마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공략해 볼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가 그렇게 강한 어떤 상승의 재료는 없겠다, 이런 어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웠던 그런 하루인데, 이 단순히 끝난 어떤 지수의 어떤 그 포인트보다도 요 내용이 아쉬웠던 하루.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어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어제 좋았던 2차 전지,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부진을 했고, 특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에서 낙폭이 굉장히 컸고, 일부 기술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흐름이 좀 깨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쉽다. 일단 코스피는 소폭 이제 조정세로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 고점 저점에 50%는 잘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삼성전자 우선 마이너스 2.55%, 그리고 현대차 마이너스 3.46, 그리고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퓨처엠 마이너스 2%대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조정세가 좀 크게 나오면서 오늘 한국 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금 이 매도가
여기 8만 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되게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방으로 내리꽂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 불안해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죠? 어느 순간 날 잡고 강하게 뭐 여기가 됐든 어느 곳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 포스코 퓨처엠처럼 이 바닥에서 굉장히 거의 노답 차트였다가 하루에 날 잡고 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25만 원 포스코 퓨처엠 25만 원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팍스 통신망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향후에 우리가 추세 판단할 때 25만 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25만 원. 오늘도 딱 25만 원 찍고 여기 딱 찍고 지금 조정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정세 이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 25만 원 돌파되고 나서는 강세 흐름이 연속돼서 그때는 엄청 강세.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나쁘지가 않고요. 현대차 요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50조가 이제 깨져버렸죠. 굉장히 낮아요. 주가 레벨이. 에코프로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우리나라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좋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자. 예, 이런 그림 계속 나온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세 테마에서 준비한 그 테마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테 향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는 내가 중간에 방송 보다가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제가 8월 초부터 이미 강조를 드린 내용이지만 자,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중에서 대장주인 유한양행 신고가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5만 7천 원, 6만 원 그 밑에서부터 유한양행 계속 이제 리포트 참조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6만 원 밑에서는 유한양행은 잘 안 움직였어요. 요게 그때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그리고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6만 원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내려가고 6만 원 돌파해서 6만 7,500원에서 또 내려가고 이런 답답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그런 구간들 하방에서 다 이겨내니까 얼마나 많이 가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구간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국 증시에다가 대입을 해보자고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 증시도 지금 이런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내려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저항대만 돌파되면은 폭발 나온다는 거. 폭발. 근데 그 폭발이 나오기 전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한국 증시는 왜 지금 저평가인가? 결국에는 유한양행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폭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정령 어떤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반도체니 자동차니 그리고 2차 전지니 뭐 재료가 되게 많아요. 아마 대한민국만큼 지금 재료가 많은 그 증시 쪽으로 해서 그런 국가도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AI 쪽이 살짝 수그러들었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지금 그쵸. 자 그리고 알테오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채널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 좀 하방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치고 가면서 오늘 여기 라인을 살짝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유한양행이라든가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요런 것들은 알테오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또는 두 차례 더 그러니까 상승 이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20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 재반등이 전망이 됩니다. 해서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테마가 가상화폐, 그렇죠? 가상화폐 그리고 원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최근에 매스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가격 전략 설명을 드렸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이 팍스 통신망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 5번 정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8월 20일 날 내용인데 바로 요때예요. 요때. 그죠? 이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의 인상적인 부분, 어떤 포인트, 이거를 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쭉 간다 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갤럭시 머니트리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방송 나오고 나서 요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좀 높게 매수할 수도 있고 낮게 매수.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했으면은 이 주가 변동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9,600원 장중에 거의 요 정도까지 가면서 42% 주가 변동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4,000원, 8,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목표가로 8,000원을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을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해서 이 매스컴에서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팍스경제 TV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했고, 그 2차 목표가까지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NFT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머니트리가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29%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가 잡히는 게 가상화폐 또는 NFT예요. NFT.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드로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이런 K옥션이라든가 서울옥션. 이것도 오늘 금일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팍스 통신망에서 팍통에서 이것도 다시 여러분들께 수급이 쏠리고 있다고 오전 10시 20분에 요거 내용을 또 짚어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옥션도 지금 굉장히 장중에 18% 정도 급등이 좀 나왔고, 이 K옥션 같은 경우도 장중에 20 몇 %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이런 내용들을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팍스 통신망 집중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난 이 종가 수준으로 K옥션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바닥은 탈출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여기 돌파를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매수 밴드를 굉장히 이 상하단을 여유 있게 열어두자. 요게 지금 제가 지금 제시드리는 이 매수 밴드가 한 15% 정도 돼요. 3,200원에서 4,200원에서 3,500원이니까 한 15% 정도. 요거 3번 나누면 돼요. 3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서 1, 2, 3 하면은 어느 정도 단가가 맞춰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많이 넣지는 마세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적인 어떤 우리가 이 분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장중에 어떤 차트를 보고 또는 테마에 대해서 이 테마 강하겠구나. 오늘 제가 오전 10시 20분에 이 갤럭시 머니트리라든가 이 NFT 쪽으로 수급 몰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후장 한 1시 넘어서부터는 시세 폭발 나왔고, 그런 것들을 장중에 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주식 우리가 거래하는 데 필요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지식, 그런 부분들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포인트들만 짚어서 설명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집인데 상승 잉태 확인용, 제 방송을 이제 매주 챙겨보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링크 찾아서 또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지금 챙겨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상승 잉태 확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은.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모양이 양봉 이후에 상승이 연속적으로 잉태를 되면서 이 추세, 이 고점을 돌파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는 캔들 패턴이에요. 자, 이 모습이 지금 하방에서 출현이 됐죠. 그죠? 과연
이때 이러고 나서 하방에 있다가 하방에서 지금 이 상승 행태 확인형이 출현이 되고 나서는 과연 추세가 전환이 될까? 요거를 이제 제가 8월 13일 날 요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하방에서 상승 행태 확인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당시 나왔던 장중 급등이 부담스럽지가 않다. 더군다나 조정까지 좀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 연속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때 이게 지금 날짜가 8월 13일, 8월 13일도 훨씬 전이네요. 지금 요거 8월 13일이네. 8월 13일. 네, 자, 8월 13일 날 방송 이후로 해서 지금 이 스페셜티 케미컬 이 주가 상승이 53%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한 30% 되고요. 30% 되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가. 그게 바로 이거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과연 이 지금 피벗 포인트라고 하죠. 이 돌아나가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확신을 갖고 이 추세 매매를 여기서 여기까지 다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포지션을 계속 이어가면서 최대한 이 수익률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확실해요. 요게.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도중에 이 거래량까지 같이 대량으로 발생을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뢰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또 볼 수 있고, 이 당시에 또 시장에서 올라가면서 나왔던 이 부분이 전고체, 전기차 배터리 화재, 2차 전지 화재, 그죠? 그런 어떤 재료, 이런 거래량, 그리고 캔들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은 이런 추세를 알 수가 있다. 예.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과 또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공략 이후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 저희가 9월 달에도 계속해서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내가 지금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 직접 한번 만나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저희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은요, 빠르게 가능하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전략,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는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물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죠. 한 방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그 한 방을 저희가 함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오늘 방송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주 동안 딱 한 종목 공략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한꺼번에 QR코드 통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방송 공략주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살짝 보기는 했는데 네.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직접 한번 전략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략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 한싹이라는 종목인데 2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지금 뭐 차트가 보시면은 와 굉장히 이제 이 단기에 막 급등락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수 전략을 7,200원에서 6,600원 이렇게 좀 범위를 한 7, 8% 정도 해서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방송 나오고 나서 이때는 우리가 좀 잡을 수가 없죠. 그죠? 이 매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때 팍스통신망에서 매수가를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좀 다시 사실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단 7,200원, 하단 6,600원인데 2회 분할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걸리죠.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동안 요 3일 동안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매수를 할 수가 있었죠. 매수. 그죠? 그래서 2차 매수는 우리가 좀 안 했겠지만 1차 매수까지는 또 우리가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버티고 있었으면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목표가 1차 목표가 9,000원인데 이 9,000원 도달하기 전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어떤 스마트한 이 매매 방식이 좀 필요한데 그런 습관이 좀 잘 이루어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은 좀 챙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에 이 한싹 같은 경우는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한번 좀 따져보면은 지금 이 자리 요 검은 색깔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냥 요 봉은 바로 무슨 자리냐면은 상한가 나왔던 자리예요. 상한가의 종가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더 급등 나오고 나서 이때가 지금 상한가 나온 거죠. 상한가. 그리고 나서 밀리는데 이 라인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이 라인을. 그러면 이거는 다시 치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상승 추세. 그것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기준을 좀 잡는다고 그러면은 이 검은 선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검은 선. 요날 상한가 쳤던 날의 종가 끝난 종가 기준이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손절가가 되는 거죠. 일봉상 이탈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추세가 좀 밀리는구나 좀 던져버리는 그런 전략. 그래서 항상 손절가 잡고 우리가 좀 공략을 하면 되겠죠. 역시 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늘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그냥 어떤 맛만 보고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기준가라고 좀 말씀드렸죠. 기준가. 기준이가이자 그리고 손절가. 그죠?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이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매수를. 그 하방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추세 판단을 할 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없으면은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이거 지금 우리 바다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섭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은 뭐 빠지면은 여기까지 혹시나 밀리면은 추매하면 되죠. 추매. 2차 매수.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냥 치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의 이 지지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싹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설명드리면은 그럴 듯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몰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빵. 이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돈 버시는 분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시총 낮은 종목이에요. 몰빵을 왜 해요? 이런 종목에다가. 그죠? 자,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제 예상이 맞다 그러면은 이전에 8,500원 여기를 넘어서서 9,000원,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9,000원에서 10,000원이면은 이것도 뭐 9,000원 돌파됐을 때 한번 매도하고 그리고 또 잔량 가지고 있다가 9,500원이 됐든 9,700원이 됐든 좀 흐름 막히는 곳에서 전량 매도를 해버리면 되겠죠. 이 10,000원 써 있으면은 10,000원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건 트레이딩 매매 스킬이 부족하신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싹 AS를 드렸고 그리고 이 한싹 이전에 8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센지랩 요것도 지금 보안 관련돼서 센지랩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지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8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화면이에요. 주가 조정 시에 적극 공략하자.
요런 비슷하게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 나왔던 종목이 있죠. 셀루메드. 그죠? 이것도 굉장히 그 주가 변동이 80%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일단 이 샌디렉 같은 경우는 33%. 그래서 주가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매수가 제가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는데 여기를 오지를 않았어요. 일단 예, 그거는 좀 아쉽지만 제가 팍스 통신망에서 역시 이 매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장중에 매매 전략 요거 업데이트를 팍스 통신망에서 계속 제가 드리고 있어요. 뭐 제가 봤던 거는 밀리면 진입하자였는데 안 밀리고 그냥 갔으니까 이거는 주가 정리 상승률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따라 붙어야 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 어떤 장중의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내용들을 팍스 통신망에서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중으로 체크를 해드린다는 거. 자, 슈프리마 이거는 제가 이제 제시드린 목표가 3만 원 달성을 했죠. 고가가 29,950원까지 왔어요. 29,950원. 그래서 목표가 3만 원 근처까지 근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3만 원 도달한 거죠. 이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익 14.99% 마무리가 된 종목이고, 자 녹십자 역시 목표가 16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16만 원은 훌쩍 넘어서서 17만 초중반 정도까지 가격 추가적으로 급등 나와주면서 역시 이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기준으로 13.64% 수익이 또 잘 달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뷰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리뷰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8월 달이 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한 달이었던 만큼 상승하는 종목과 아닌 종목들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상승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의 초입을 딱 잡아드렸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 공략해드렸던 종목처럼 오늘도 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9월 한 달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은요, 장이 마감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자세한 전략 드리기가 조금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 통신망 QR코드 여기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좀 눈여겨봐야 될 테마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특징주로는 시젠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 사실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오른 종목인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막 크게 오른 건 아니고 한 5% 정도. 네. 예,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쵸. 만약에 오늘 5% 오른 종목이 바닥을 잡고 5%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향후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좀 많겠죠. 이 상단으로.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오늘 특징주 시젠인데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또 7월 달, 8월 달 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을 또 막 들썩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주가들이 다 원위치가 됐죠. 시젠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8월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다 뺐어요. 그랬을 때 항상 이런 모습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에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거를 그냥 하나의 봉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간소화시켜 버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조정을 정말 요만큼 받는 거예요. 조정을 요만큼 이만큼이나 움직였는데 조정을 요거밖에 안 받아?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은 계속 치고 가요. 이런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 근데 지금 요거는 그 반대죠. 항상 요렇게만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죠? 이거는 굉장히 강한 케이스고, 그죠? 그 외에 이제 약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약 케이스. 그 약 케이스가 조정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 오늘 반등이 나왔던 요 지점은
과연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일단 이 종목은 움직이겠다 하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예요? 이 종목은 도 아니면 뭐? 그럼 왜 도 아니면은 뭐냐? 지금 여기 주가 갇혀 있죠?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주가가 갇혀 있었죠. 여기 하방 압력, 하방 압력,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붕 거품이 꺼지면서 쭉 내려왔는데 이거는 왜 도 아니면 뭐냐면은 이 라인이 요 라인들 지키면 다시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제 여기는 안 오는 거고요. 응? 그게 도죠. 그리고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 하방으로 밀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밀려버리는.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던 곳의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나왔던 곳은 이렇게 선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이 봉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봉. 요게 지금 핵심 캔들이에요. 핵캔. 요게. 요 봉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봉이 쓰러져 버리면은 요거는 거품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기둥이죠. 이게 지금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필로티, 가장 중요한 필로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봉. 이 봉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는 왔다 갔다 하다가 시세가 뭐 이거를 고점을 깬다 이런 논리보다도, 왜냐면은 지금 실적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고점 깨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라면 안 돼요. 응? 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우리가 지금 따지면 돼요. 어차피 시즌이 지금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 산업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률만 따지는 거예요. 확률만. 응? 근데 지금 요 간단한 논리, 막 밑에 보조지표 막 이런 거보다도 그냥 요 간단한 논리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굉장히 쉽잖아요. 이거. 정확하고. 근데 이거를 매수를 하고 나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일. 이런 분들도 주식으로 절대 돈 못 벌어요. 주식하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막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내가 또 사서 여기서 그거 팔고 나서 고점에 사고, 이론상으로 완벽한데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허상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신 분들의 특징이 오늘 내일 해요. 항상 오늘 내일. 얼마 전에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그 강세 테마,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급등이 나와요. 트럼프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가 그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간다고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만 잘 해놓으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오늘이냐 내일이냐를 이걸 누가 알겠어요. 주식하면서. 그렇죠? 그냥 모든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주식에 대한 철학이 잡히는데, 그 정말 동화 같은 그런 허상을 꿈꾸시는 분들이 오늘 내일 하거나 이런 짧은 번트 플레이를 많이 한다. 예.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매매 횟수 좀 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도 섹터, 주도 테마로 해서 종목으로 해서 주력주 중에서도 주도 산업 중에서도 대장주로 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내가 이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고 계속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다만 내가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 습성을, 이 노력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조금씩 바뀐다. 그게 사람이죠. 자, 지금 시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필로티 그 봉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 시젠이 지금 실적이 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계속 적자예요. 적자인데 적자 폭이 지금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적자 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3분기가 끝나는데 이 3분기 이후로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
흑자 전환만 하면은 과거에 지금 이 코로나 때 영업이익이 연간 6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었어요. 6천억 정도 그 이상. 근데 지금 적자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그만큼 밀렸고. 근데 만약에 실적이 흑자가 이제 전환이 돼준다면은 이것도 상당 부분의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직도 적자죠. 근데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이제 234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55로 해서 좀 줄고 있죠. 요게 이제 3분기가 끝나면은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좀 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CGN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내용 회사가 아니에요. 확장성이 좀 있어요. 매출. 밑에 요 색깔 제일 연한 거, 요게 그러니까 밑에 여기가 지금 국내예요. 국내. 점점 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내 매출 비중이 줄고 그리고 북미라든가 유럽 그리고 또는 아시아 뭐 이런 남미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의 매출이 커지고 있죠. 즉 글로벌적으로 판매 비중이 8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CGN 가격 전략. 자, 오늘 끝난 가격은 26,200원인데 조금 밀리면은 25,500원에서 24,500원 해서 분할로 2회 매수를 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짧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인데 요거는 좀 가급적 손절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또는 쭉 보유하시면은 다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3분기 이후로 실적 흑자 전환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해외 쪽으로의 매출 비중 확대 이런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의 관점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해서 CGN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CGN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 CGN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좀 뜨거운 그런 제약과 바이오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나도 알고 싶다,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통신망 QR코드 활용해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좀 강세 테마라든지 종목들까지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강세 테마 지주사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주사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지주사 네. 갖고 왔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네. 좀 비밀스러움을 좀 유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강세 테마로 지주사인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는 요 건물 혹시 아세요? 어디 건물이죠? 저기 정답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쵸. LG 트윈타워. 네. 뭐 마포대교라든가 이렇게 좀 지나다니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이제 랜드마크 건물이니까. 그래서 오늘 LG가 장중에 8%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지주사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주사. 자,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은 제가 매스컴을 일주일에 4번 나가죠, 그죠? 이 그동안 지금 8월 달부터 해서 이 지주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주사 이야기를, 그렇죠? 지금 팍스경제 TV에서만 지주사 해서 8월 달에만 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3분기 이후로 지주사 쪽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지주사 쪽은 왜 움직였을까? 역시 그냥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없죠. 그냥 무조건 밸류업이에요. 무조건 밸류업. 그럼 왜 밸류업일까? 왜? 지금 한국 증시는 주가가 너무 낮아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해외 쪽으로 뭐 퍼가 막 60배 막 이런다고 하면은 아무리 뭐 AI니 반도체니 이런 이거를 감안을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0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허다하고 또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또는 그 산업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어떤 산업 경쟁력, 점유율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굉장히 뭐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배 미만인 종목들도 또 많아요. 10배 미만인 종목들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그죠? 자, 지금 이 지주사 쪽,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지주사 쪽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3분기 이후로는 이 지주사 쪽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몇 종목 준비했는데 우선 LG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삼성물산, 삼성그룹 내에서 지주 역할을 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그죠? 오늘 두 종목 다 좋았고 그 중에서 이제 삼성물산 건설 쪽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1조, 실적도 잘 나와주면서 이제 배당 성향, 즉 성향 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ESG 강화죠. ESG 강화. 그죠?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가치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갈 때 어떤 재료가 되는 게 지금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게 붙었을 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LG인데요. 오늘 장중에 이거는 7.59%를 넘어서서 8%도 넘었죠. 장중에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8.5%, 7% 정도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잘 보시면은 일단 급등이 나오고 나서 많이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죠? 근데 이런 라인들 절대 깨지 않죠. 이 라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하방 압력 그리고 또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라인이 하방 압력 받았다 그러면은 향후에도 이 라인은 또 중요하죠. 그죠? 여기 이런 곳들. 자. 이런 그러니까 눌렸는데 이제 더 이상은 빠질 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2024년도 그리고 3년도, 2년도, 3년 동안 어떤 중요한 움직임들 이렇게 보면은 더 이상은 이제 LG는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LG전자가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이 3년 걸린 거예요. 바닥 잡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지금 이 정도면은 여기는 이제 이 바닥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지주사 쪽. 예.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솟은 거 부담스럽지가 않죠. 왜? 요렇게 그냥 그 매수 밴드 잡고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분할 매수. 그랬을 때 시세가 어느 순간 돼서 폭발하겠죠. 자, LG 지금 이 굉장히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유보율이라든가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 뭐 부채 비율 지금 11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수익성 비율 또 역시 나쁘지가 않다. 지금 지주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20%가 넘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재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런 깨끗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의 지주사들이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러면 그게 지금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꼭 LG뿐만이 아니라 오늘 GS라든가 LS라든가 또는 두산이라든가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어떤 그걸 하고 나서 정리정돈 이렇게 하고 나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다. 지금 8월 20일 날 벌써 방송에서 지주사 강조드렸죠. 이때 이제 삼성증권 52주 신고가. 지주사 하면은 우리가 금융지주사도 지주사의 하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8월 20일부터 그 전부터 해서 지주사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 듣고 8월 20일 날 방송 듣고 지주사 쪽에 관심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구간 내에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잘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내일의 관점이 아니고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손절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8만 원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하자.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주사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인데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렇게 해서 이 지주회사가 2개 정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삼성물산 자 오늘 돌파 흐름이 나왔고요. 역시 그리고 이런 곳들 끊어지는 곳들 무너지지 않으면서 살리면서 다시 2차 상승 나와주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15만 5천 원 여기서 확실한 돌파 나온 이후에 어떤 지지 포인트만 잘 나와주면은 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매매 전략, 시간 관계상 매매 전략만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 밴드 좀 잘 해서 항상 이렇게 밴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해야 되겠죠? 저기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1차, 2차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10만 원 종가 돌파됐다에 우리가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주사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테마 알아봤습니다. 또 관련된 종목까지 저희가 트윙클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보다 자세하게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준비해온 종목과 또 테마들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게 통신망 가지고 왔으니까요. 통신망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1차, 2차 그리고 나서 여기 3차예요.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만 돌파되면 돼요. 여기만. 3번만 돌파가 되면은 요거는 이런 저항대 주가 찍어 누르는 곳들은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자, 오늘 종목 HD 현대라는 역시 지주사예요. 지주사. 지주사 눈여겨보자. 왜 HD 현대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종 어때요? 업황 굉장히 좋죠. 그 부분이 지금 향후 3개년 동안에 수주잔고 꽉 차 있으면서 실적이 잡아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건 이제 이 맵이고요. 전반적인 그룹 내에서 이제 지주 어떤 지분 구조. 그리고 이 표를 좀 잘 보시면은 관계사들의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씩 전년도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좀 포인트 맞추면서 자 오늘 이 종목 지금 1.78%보다 더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관통력 나왔어요. 고점에서. 그럼 더 이상 안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바닥 왔다 갔다 할 때 잘 매수해 놓으면은 주가 급등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이런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거.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많이 밀리고 나서 주가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치고 가면은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HD 현대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공략할 종목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독 조금 방송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게 저희가 8월 동안 2자릿수 수익 본 종목 여러분들께 자랑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공략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특징주로는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었는데 난 혹시 내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지주사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함께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통신망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9월 달에 돈 쓸 달이 많은 달인데 이때 저희와 함께 저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